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5살 여성입니다. 누군가와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그저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그 상대가 내가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살다 보면 남한테 말 못할 사연들이 하나둘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은 제 처지가 딱 그렇네요. 주변에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들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여간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똑똑하구나 했는데 후에 가서는 시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뒤에서는 시부모 욕을 하면서 앞에서는 살살거리며 시부모 돈을 어떻게든 빼내가려 하고요. 아들 내외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애독하는 사연 채널에 글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이 돈독 오른 아들 내외 손절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제 고향은 원래 대전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10대 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이웃 사촌이었고 서로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어요. 그렇게 성인이 돼서 남편이 대학을 가고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사이를 알고 난리를 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삼남매 동네 방앗간집 딸이었고 남편은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부잣집 만석군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집도 먹고 살기는 괜찮았지만 남편 집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귀한 장남을 꼬신 불엿이라며 저희 집이며 직장까지 쫓아와 망신을 주기 일쑤였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서 못 배우고 가난한 태생이 우리 아들을 넘봐? 빤히 알만하게 욕심을 부려도 유분수지.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어머님, 저는 세상 누구보다 창녕 오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저희 사이 허락해 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창 젊을 때야 불붙어서 사랑이네 운명이네 하더라도 시간 지나봐. 그놈의 사랑이 밥 먹여주고 영원한가? 제가 더 노력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다 잘 모시고 받들면서 살게요. 네가 정녕 너희 친정 품비박상 나는 꼴을 보고 싶나 보구나. 당장 내 아들한테서 안 떨어져? 우리 아들은 대대로 반듯한 집안이랑 결혼하기로 이미 약조했으니 넌 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남편과 제가 만난 지 3년이 넘었었지만 남편에게는 이미 집안끼리 언약한 사람도 있었고 만나는 동안 시부모님의 반대로 가시밭길이 아닐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반대를 할수록 저와 남편의 사랑은 더 굳건해졌고 급기야 저희는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20대 초반 철없는 나이였으니 가능한 일이지 싶어요. 저와 남편은 고향인 대전을 떠나 경기도에 터를 잡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결혼한 만큼 더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는데 몇 년마다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는 날이 꼭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은 시누이한테서 시댁 소식이 온 날이 다 알았죠. 오늘 왜 이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어? 혹시 오늘 아가씨한테 연락 온 거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네. 치매기도 있으신 분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행방불명되더니 몸까지 축나서 집에 돌아오신 모양이야. 어떻게 해? 당신이 대전 집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잘 알잖아. 아버지가 내가 대문 문턱도 못 넘게 하시는 거. 가서 당할 수모 뻔한데 어떻게 가? 동생 말로는 너무 걱정 말라고 하는데 알게 된 이상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당연하지. 어머님 아버님 안 뵌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보고 싶고 그립고 걱정되지. 그냥 오늘만 내가 좀 속상해 할게. 괜히 이런 날 보고 당신이 더 속상해 할라. 아니야.
아무리 내가 속상해도 당신 마음만큼 속상할까.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여보, 그래도 난 내 선택 후회 안 해. 앞으로도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고 평생 살 거야. 저는 고향을 떠나 도망치듯 살았어도 친정 부모님 형제들과 간혹 보기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살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괘씸함에 절연을 해버리셔서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어요. 다행히 신우가 서울로 시집을 와서 남편에게 간간히 어쩌다 연락을 하기는 했었지만요. 저는 그게 남편의 가슴속 한이라는 걸 알았기에 남편이 술에 취해 괴로워할 때마다 저를 선택한 벌을 남편이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늘 아팠어요.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 남편은 항상 우리 가정을 우선시하고 아내, 자식을 끔찍하게 아끼고 더 챙겼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며 바삐 살고 남편은 가족들 부양한다고 수십 년을 견디고 살았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 같은 배에 낳은 자식인데도 성격, 성향들이 어쩜 그리도 다른지 신기하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막내딸과 4살 터울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여동생에게 머리채 잡히고 자기가 가진 걸 다 뺏기기 일쑤였어요. 반면 딸아이는 자기 아빠를 닮아서 호기롭고 승부욕이 강한 아이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매가 성격이 반대면 딱 좋았을 거라는 말을 곧잘 들었네요. 저와 남편은 아들, 딸 성별 구별해서 차별하거나 역할을 강요하거나 하면서 키우지는 않았고 그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태어난 대로 잘 커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자식들은 성인이 되고 커나가면서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공부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아이들도 공부에는 큰 뜻이 없었고 자기 적성대로 사회생활을 일찍 했어요. 첫째 아들은 안양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고 막내딸은 요리학교를 나와 서울에 있는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했어요. 특히 아들은 의존성이 큰 성격 탓인지 장가를 가기 전까지 저희 부부와 본가에서 살았었죠. 저희 부부가 특별히 자식들에게 뭘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모토 하에 교육을 했었다 보니 30대가 되도록 둘 다 연애나 결혼에 대해 일절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레스토랑 휴무라면서 안양 본가에 와서는 자기 오빠 얘기를 대뜸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곧 아들 장가 보내게 생겼수? 저번 주에 오빠가 우리 레스토랑에 여자친구 데리고 왔더라고. 뭐? 민석이가 여자를? 나는 한 집에 살아도 생전 네 오빠 연애한다는 걸 들은 적 없었는데 결혼한다든? 결혼할 것 같던데? 오빠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게 예사롭지 않은 사이 같았어. 근데 새언니 될 사람이 많이 어려 보이더라. 대학생 아닌가 몰라? 그래? 그렇게 어려 보여? 민소희가 이제 33살인데 대학생을 만나면 10살 차이 아니니? 그건 좀 그렇구나.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새언니가 성깔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오빠를 잘 요리할 것 같던데? 오빠는 좀 밍숭맹숭한 게 그렇게 딱 잡아주는 여자 만나야 해. 아무튼 제법 잘 어울렸어. 뭐 다른 말은 없었고? 그냥 여자친구라고만 말해? 곧 집에 인사시키러 온다던데?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엄마한테 기뜸해주는 거잖아. 혹시 최 여사 놀랄까 봐. 네가 오빠 결혼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된다 야. 자식 시집장가도 처음이고 너희 결혼한다고 인사시키러 오는 거 처음이잖아. 너희 아빠도 엄청 좋아하시겠다. 세상이 변해서 우리 세대보다 결혼 적령기가 늦다는 걸 알았기에 자식들이 30이 넘고 남들이 자식 결혼시킨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남일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니 그제야 실감이 나면서 설레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전해준 아들 결혼 이야기에 남편은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손주까지 거론하면서
혼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설레발을 치면서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한 달 뒤 아들 녀석이 저희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인사를 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예지양 반가워요. 민석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안양까지 온다고 고생이 많았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빠한테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어서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난 예지양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민서이가 집에 여자친구 소개하러 데려온 건 예지 씨가 처음이거든요. 오빠가 연애다운 연애는 처음이라고 하긴 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아무튼 어머님 만나뵈니까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애교도 묻고 사람이 보드라울까. 우리 딸은 워낙 씩씩해서 나는 이런 기분 못 느껴봤어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예지양이 1년 전에 그 대기업에 입사했다면서요? 너무 대단하다. 대학 때도 매번 1등 했다더니 예지양 어머니는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사람마다 재능이 있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대신 요리같이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건 잘 못하는 편이네요. 자기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됐지. 우리 집은 며느리한테 밥하라고 하고 제사 지내라 하는 집안 아니니 안심해요. 아, 진짜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가 오빠 좋아하는 반찬이나 음식은 꼭 배워서 시집 오려고요. 예비 며느리는 아들보다 7살 아래 서울에 있는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재원이었는데 아들이랑 친목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도 누구나 알만한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는데 눈빛도 또랑또랑하고 아주 야무져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7살 위의 아들 녀석도 예비 며느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색시말에 껌뻑 주는 신유까지 할 기세더라고요. 첫인사를 온 김에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아들은 처가에는 일찌감치 인사도 드리고 왕래를 자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은 서울이라는데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고 하고 형제가 아래로 고등학생, 대학생 남동생만 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며느리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비를 대는 모양이었고요. 저와 남편도 자수성가에 결혼해서 자리를 잡았었기에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 건사하고 챙긴다는 말에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워낙 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도 있었고 생활력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와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양가 부모들이 결혼을 반기고 당사자들이 합이 맞다 보니 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 사돈댁 식구들과 처음 만남을 하게 됐고요. 어린 남동생과 사부인, 저희 가족들만 조촐하게 서울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며느리 집안 형편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5년 전에 사고로 먼저 가고 나서 제 딸이 집안 가장 노릇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식구들 챙긴다고 저렇게 열심히 사네요. 참 대단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자기 부모 동생들 챙기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위도 저희 사정을 알고 워낙 잘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제 딸도 많이 애정해주니 더할 나위 없네요. 이제 결혼하면 처가도 가족인데 당연히 잘해야죠. 혼자 아이들 셋 키우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사부인.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양가 상견례 얘기는 하지만 사돈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이번 애들 결혼 비용 다 대주겠다고 하시니 송구스럽고 감사하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아이들 결혼 비용을 다 낸다고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는데요. 사위랑 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돈부부께서 사정이 넉넉하셔서 아이들 결혼 비용이랑 신혼집 다 해주신다고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비용으로 1억 정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본인들 형편에 맞춰 결혼을 진행하면 되겠지 했고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예비 사부인을 만나 아이들 결혼에 대해 의논할수록 저희 부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들에게 들었다면서 사돈 어른들이 한 재산 있다고 들었다며 결혼 비용까지 다 해주셔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아들과 의논한 적도 없는 얘기라 당황을 했고 첫 만남에 돈돈거리기는 그랬지만 사부인에게 솔직하게 비용을 전부 해줄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자코 있던 예비 며느리가 나서서 자기 친정은 기초생활 수급도 받았던 집안이고 돈이 없으니 시댁이라도 결혼 자금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요새 예전하고 시대가 달라요. 결혼하면서 누가 맨 땅에 헤딩을 하나요? 친정 아니면 시댁 둘 중에 한 곳은 도와주셔야죠. 오빠 말로는 아버님하고 어머님 재산이 꽤나 있다고 하던데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우리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자금이랑 신혼집 해줄 만큼 진짜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 솔직하게 오빠 회사 월급 세후 200만 원 겨우 넘고 저도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도 적고 그런데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들어보니 부동산이랑 아파트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맞잖아요, 엄마. 아빠 부동산 땅 투자한 것도 있고 아파트 월세도 받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세요? 예비 며느리가 첫 인사 때부터 언변이 좋고 똑 부러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양가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 할 말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좌중을 압도하는데 저와 남편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저와 남편은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논해보자 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네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저는 아들 녀석을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녔길래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저런 소리를 하는지 사뭇 궁금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살살 구슬려서 자기 친정 어렵고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고 아들놈에게 말을 하니까 예비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아들이 저희 부부 재산을 상세하게도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등신 같은 게 저와 남편이 한 재산 있다고 해도 묶인 돈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인데 아들은 그저 자기가 이 정도 재력 있는 집안이라는 허세를 부리고 싶었었나 봐요. 개중에는 부풀려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남편과 저는 아들 때문에 그저 난감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말을 꺼낸 것이 아들 내외에게 저희와 합가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고 한 거였어요. 남편과 제가 사는 아파트는 50평대로 오래된 아파트이기는 해도 방도 4개였고 아들이 총각 때부터 같이 살았기에 돈이 부족하다는 아들 내외에게 그렇게 먼저 제안한 거였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 쪽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야 직장이 안양이라 괜찮지만 며느리가 직장이 서울이라 출퇴근이 멀어서 시댁 학가는 싫다고 한 거예요. 서울 쪽에 신접살림 차릴 거라고요. 저희 남편이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잘했고 돈이 제법 있는 편이긴 했지만 서울에 집 한 채가 애 이름도 아니고 그걸 서슴없이 요구하는 며느리가 참 당돌하다 못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친정은 살림 형편 어렵다고 뭐 하나 해올 게 없다면서 시댁에는 당연한 듯 요구하다니요. 며느리는 자기가 제 아들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7살 연하라는 것에 당연히 이 정도는 해와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듯 했어요. 저희 부부는 서울의 신혼집은 너무 부담돼서 못 해주고
정 그렇게 원하면 서울의 전세보증금을 일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안 되면 아들 보고 서울 처가로 대릴사회라도 들어가라고요. 저희가 강경하게 나오자 예비 며느리가 이 결혼 못한다가 된 거죠. 그의 제 아들은 예비 며느리 계산에 놀아나는지도 모르고 이 여자랑 결혼 못하면 자기 죽을 거라고 반협박을 하면서 시금을 전폐했고, 예비 며느리는 서울 신혼집 아니면 결혼 못한다고 여전히 버티고 있으니 한동안 저와 남편은 철딱선이 없는 아들 내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남편은 못난 놈이라고 아들놈을 내버려 두자고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고심 끝에 결국 제가 예비 며느리를 불러다가 중간에서 설득을 했어요. 제 남편에게는 안양 쪽에 세를 뒀던 30평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서울에 갑작스럽게 집을 해줄 수는 없고 안양 아파트가 있으니 일단 거기에서 살라고 했어요. 모든 부모가 그럴 테지만 나도 내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랑 꼭 결혼시키고 싶어요. 예재양이 서울 신혼집을 원하는 마음 알겠지만 현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고 해서 내가 제안 하나 할까 해요. 어떤 제안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남편 앞으로 안양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방 3개, 거실, 화장실인데 집도 깔끔하고 신혼생활하기 괜찮을 거예요. 일단 거기서 결혼 시작하는 건 어때요?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서울 직장이라 너무 멀어서 안양에서 사는 건 고려 안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는 안양에서도 살기 좋은 동네고 이미 내부 공사도 끝마쳐 놓은 집이라 가보면 생각 달라질 거예요. 만약 이 집 받아들이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내가 다음에 명의도 둘 앞으로 해줄게요. 아파트를 저희 앞으로 주신다고요? 그래도 예상한 거랑 너무 다른 선택지라 고민돼요.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 제안도 거절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예지양이 우리 아들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붙잡을 수가 없네요. 일단 나랑 아파트 잠깐 같이 보러 갈래요? 말 나온 김에 보여주고 싶네요. 몇 달 전 오랫동안 계약했던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나가고 남편과 제가 직접 도배도 하고 리모델링 의뢰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놓은 아파트였어요. 처음에 예비 며느리는 안양에 있는 아파트라는 말에 떨떠름해 하더니 제가 직접 아파트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더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신축은 아니지만 제법 좋은 동네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라 며느리 딴에도 괜찮아 보였나 보죠. 그렇게 아들 내외 신혼집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나면서 힘겹게 결혼을 시켰네요. 그런데 괘씸하게도 아들 내외는 결혼 전에도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하는 짓이 가관이지 않겠어요? 아들놈이야 가끔 얼굴이라도 내보인다 쳐도 며느리는 같은 안양바닥에 살면서 시댁에 한 번을 안 오더라고요. 저희 집이랑 아들네에 해준 아파트가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며느리는 서울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 행사 때마다 문자만 몇 개 보내놓고 오질 않더라고요. 새언니 진짜 무개념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시아버지 환갑인데 안 와본다고? 색시가 바빠서 그래. 서울에서 안양까지 출퇴근하는 것도 버거운데 대기업이다 보니 업무량이 살인적인가 봐. 오늘도 천안에 출장을 가서 못 온 거지. 웃기고 있네. 오빠가 그렇게 멍청하게 구니까 시댁 가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렇게 바쁘면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시부모한테 성의를 보여야지. 아버지 생신날 식사 자리에서 싸우지들 말어. 그냥 우리 식구끼리 밥 먹는 자리고 좋은 말만 하자꾸나. 여보, 환갑 축하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우리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고 삽시다. 저희 딸은 며느리가 시집 오기 전부터 돈돈거리는 게 거슬렸는지 자기 새언니를 그렇게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집안 행사나 일이 있어서 모이면 아들과 딸은 늘 며느리 문제로 다투는 게 일이었어요. 남편 환갑 때도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모여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 때문에 큰 소리가 날 뻔해서 제가 중재를 하고 넘어갔지만
남편은 며느리한테 내심 섭섭하고 실망했는지 어느 날은 며느리 안 봤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다가 아들 결혼 5년 차에 남편이 40년 가까이 일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그때부터 갑자기 아들 레어가 연락을 자주 하고 집까지 오더라고요. 결혼하고 5년간 바쁘다며 시댁에 코빼기 한번 안 비추던 며느리가 웬일로 먼저 순순히 찾아오고 하나 했더니 알고 보니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손주고 나발이고 5년 동안 얼굴도 안 비춘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당신은 임금님 수란상같이 공들여 떠다 바치고 그래?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여보, 우리 첫 손주가 생겼다는데 과거가 무슨 상관이야. 그간은 진짜 일한다고 바빴나 보지. 아이가 생겨서 이제 시부모한테 연락도 하고 자주 왕래하겠다는데 받아줍시다. 그래도 나는 탐탁치 않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뭐가 이쁘다고 지들을 챙겨? 아무튼 당신도 참. 누구보다 손주 기다린 건 당신이잖아. 5년이나 목을 빼고 기다렸으면서 성질 부리지 마. 며느리가 손주 태어나서 안 보여준다고 하면 어쩔 거야? 지금이라도 잘 보여야지. 속도 없는 당신이나 잘하면 되겠네. 나는 이미 마음 떠났어. 으이구, 마음에도 없는 소리. 암튼 애들 앞에서는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요. 태교에도 안 좋을라. 남편은 아들 내외가 예전하고 다르게 자주 왕래하고 저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도 시큰둥하고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첫 손주가 생긴 것에 너무 기뻐서 지난 일은 아무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알뜰히 챙기면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건 다 만들어다 주고 아들 내외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해외 배송까지 시켜서 손주맞이 준비를 도왔네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입덧이 심한 와중에도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손수 장도 보고 바리바리 물건을 들고 주말에 아들네에 갔어요. 아들은 연락도 없이 한 집을 들고 나타난 저를 보고 끔찍 놀라더라고요.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일단 받아. 네 색시가 먹고 싶다던 간장게장이랑 좋아하는 반찬들 들고 왔어. 그냥 주고만 가려고. 며느라가는 어디 있니? 아니요, 집에 있어요. 지금 장모님 와 계세요. 어머, 그래? 사부인 안 뵌 지도 오래됐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야겠다. 어디 계시니? 아마 안방에 있을 거예요. 저는 잠깐 외출해야 해서 먼저 나가볼게요. 그래, 또 연락하마. 잘 다녀와. 아들이 말로 안 써더니 와 있다는데 아마도 딸이 임신했다고 집에 온 모양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부인이라 반갑게 인사하려고 안방으로 갔더니 글쎄 두 모녀가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야기에 한창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저희 남편이랑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요새 시댁에 다시 간다면서 사돈 어른들한테 서울집 얘기는 해봤니? 아니,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 시어머니는 잘하면 말이 먹힐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내가 지난 5년 동안 보러 오지도 않았다고 심통이 나서 나랑 말도 안 섞어? 어쩜 나이 들어서 그렇게 간장종지 같은 그릇인지 몰라. 그러니 자식들한테도 베풀지도 않고 인색하지. 그래, 상견례 때도 보니까 너희 시아버지 짜리가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라. 얼굴에 심술보가 덕지덕지 묻어있지 않겠니? 난 그런 사람만 보면 말도 섞기 싫더라. 뭐 그래도 어쩌겠어.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가 집안 돈줄을 쥐고 있다는데 어떻게라도 구워 삶아야지. 이번에 퇴직하면서 5억 넘게 받았다더라? 생긴 건 그따위라도 돈 보고 있는지 사람 일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럼 그 퇴직금 다 들고 올 거야? 서울에 전세 하나 구하고 남는 돈을 우리 주면 되겠네. 우리 둘째가 어학연수 가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데 대학 다닐 때 누나가 힘 좀 써줘. 안 그래도 그럴 참이야.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돈도 있고 내가 하려는 대로 하는 남자라서 선택한 건데 할 수 있을 때 다 빼먹어야지. 엄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야물딱지고 머리가 비상할까? 내가 네 덕에 걱정 덜하고 산다. 정서방도 네가 하라는 대로 따른다던? 그럼 우리 남편은 내 얘기면 지옥불도 뛰어들어. 일단 시부모한테 서울에 집 구한다고 5억 땡기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명의 받아내야지. 그리고 남편이 장남인데 그 부동산이랑 다른 재산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시부모도 아무리 욕심이 많다고 해도 죽을 때 그 재산 짊어지고 가진 않잖아. 며느리는 자기 친정엄마에게 시댁이 한 재산 있는 것 빤히 하는데 결혼할 때 이런 구린 지방 아파트 말고 진작에 서울 아파트 하나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들 죽을 때 재산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장남한테 재산 물려줄 거면서 미리 안 주고 저렇게 수전노 짓을 한다며 저와 남편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시아버지 퇴직금을 자기가 어떻게든 빼낼 거라고 자기 친정엄마에게 말하더군요. 보아하니 최근 저희 집에 자주 오고 연락을 자주 하는 이유가 서울 집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저희 돈을 빼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며느리가 계산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생각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줄 몰랐었기에 저는 충격을 받고 인사고 뭐고 아무 말도 않고 아들 집을 그냥 나와버렸어요. 며느리의 민낯을 알고부터 저는 며느리가 연락이 와도 불어받지 않았어요. 어떤 속내로 그러는 건지 알게 된 이상 연락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뭔가 이상했는지 친히 자기 시간을 내서 저희 집에 찾아와 제 눈치를 슬쩍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제 할 일만 했어요. 제가 말도 않고 그냥 일만 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제 옆에 딱 자리를 잡고 어머님이 주신 간장게장 잘 먹었다며 뱃속에 손주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애교를 피우더군요. 그런데 이미 정이 뚝 떨어졌는지 며느리의 아양 자체가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웬일인지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던 아들 내외가 보기도 싫어서 저는 밥만 차려주고 속이 안 좋다며 안방으로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 후 식사를 다 한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제가 슬그머니 거실로 나갔더니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팔짱을 끼고 할 말이 있다며 배시시 웃는 거예요. 저는 그 가식적인 웃음을 보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 막달까지 회사를 다녀야 할 텐데 안양에서는 임산부가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 집 사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네요. 저희가 앞으로 더 효도할 테니까 5억만 더 주세요. 손주 봐서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아버님 퇴직금도 받으셨다면서요. 내 퇴직금 5억? 이빨도 안 먹힐 소리하고 있네. 너희 같은 놈들은 그 돈 줘봤자 부족하니 5억 더 내놓으라고 할 인간들이야. 이게 어디서 작정을 하고 집안 말아먹으려고? 내 와이프한테서 떨어져. 이 사기꾼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어앉혔으니. 아버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뱃속에 애기한테 태교에 안 좋아요.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세요? 아빠, 갑자기 왜 제 섹시한테 욕을 하시고 오늘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뜻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야. 민석이 너 내가 간장게장 가져다 준 날 기억하니? 저번 주 주말에 엄마가 반찬 들고 오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장모님이랑 집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냥 가신 거 아니었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지. 그런데 너희 집 안방에서 귀를 씻어도 안 없어질 더러운 얘기들을 잔뜩 들어서 말이야. 며느리라는 게 자기 친정엄마랑 시부모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고 있던지.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시부모님 욕을 하다니요. 제가 설마 어머님, 아버님 욕을 했을라고요? 너도 뱃속에 아이 가지고 뒷담화에 거짓말까지 하는 거 아니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걱정이구나.
오해세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였어요. 잘못 들으셨겠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제는 날 노망난 노인 취급하는 거니? 시부모 재산을 빼돌려서 네 동생 어학연수비에 친정에 돈을 갖다 준다더니 아주 혼자 김칫국을 사발째로 마시지? 며느리는 자기 친정엄마랑 저희 부부 뒷담화하던 걸 제가 모두 들었다는 걸 알고 나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자기가 한 더러운 짓이 발각되고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제가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며느리가 당황해하면서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서리빨 같은 불효령을 내리며 한마디 했어요. 우억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내놓을 테니 당장 다음 주에 안으로 나가. 만약 시일 안 지키고 그대로 있으면 내가 사람 불러서 니들 집 아파트 쓰레기장에 다 버려버릴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사를 나가라뇨. 그렇게 쫓겨나면 며칠 안에 어떻게 집을 구해요?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사는 아파트는 원래 저희 주기로 한 거였잖아요. 너희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어느 자식이 부모 욕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들어. 난 그런 며느리 아들 둔 적 없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저희 살려주세요. 지금 집도 안 구해주는데 나가면 얼어 죽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네가 그토록 서울집 바랬으니 그 좁아 터졌다는 친정으로라도 들어가. 사부인은 자식 홀대 안 하겠지? 남편은 제가 며느리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말을 했기에 민낯을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듣고 참교육을 하려고 벼르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두었던 서류 한 장을 챙기더니 아들내외가 돈 얘기를 하자마자 그 앞에 떡하니 서류를 꺼내 들더라고요. 바로 아들내외가 살고 있는 안양 아파트 계약서였죠. 그 아파트는 원래 손주가 태어나고 하면 아들내외 앞으로 해주려고 했던 남편 명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내외가 복을 발로 차버리듯 일을 저질러 버렸으니 남편은 그의 질세라 아파트를 내놓을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가 된 거였어요. 이제 니들 돈으로 알아서 살고 더는 보지 말자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들내외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무시하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아들내외의 본색을 알고 한 차례 다툼을 한 뒤 저는 한동안 배신감과 실망감에 빠져 살았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더군요. 이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그 답을 찾기란 너무 어려웠네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들내외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와 남편과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며느리나 아들 둘 다 울었는지 어땠는지 말도 못할 몰골을 하고 지겹지도 않은지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계속 찾아와도 답은 똑같아. 돈 얘기라면 더는 할 말이 없다 하지 않았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 내로 집을 비우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남이 이사 나갈 때도 이렇게 모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만 잘못했어? 엄마 아빠도 잘못한 거 많아. 진작에 우리가 서울 신혼집 해달라고 했을 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 오죽했으면 우리 색시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그래, 이게 다 내가 널 잘못 키워서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니. 네가 사람 보는 눈도 그게 한계고 부모 마음 눈꽃만큼 못 헤아리는 것도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 그런 못난 부모한테 더 바라지 말고 알아서 살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뭐든 더 해주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한테 해주셨다면서 서로가 이렇게 힘들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것도 지치는구나. 부모 재산이 너희 것이냐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몇 번을 말하니. 아버지가 너희 또 온 걸 알면 난리가 날 거니까 이만 돌아가렴. 더는 너희가 찾아와도 보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진짜 저희 버리시고 손주 안 보실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것들이 또 와서 진상짓을 하네. 썩 안 꺼져? 여기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오냐, 내가 진짜 너희한테 본때를 보여주마. 계속된 아들네와의 말다툼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도돌이표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서로 하다 보니 더 지치는 것 같았고요. 결국에 저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협박하고 매달릴 거면 더는 상대도 안 할 테니 오지 말라고 했네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손주도 태어날 거고 아들이 장남인데 한 재산 떼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발악을 했고, 그때 집으로 돌아온 제 남편이 아들 내외를 보고 분노를 터뜨리며 곧바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을 내놓아 버렸어요. 그 후 아들 내외는 남편 아파트에서 쫓겨나 서울 며느리 친정으로 들어갔고, 그 후 현재까지 2년 넘게 보지도 않고 있네요. 자기들도 저희 부부가 이렇게 절연하듯이 돌아서 버리니까 포기를 했는지 그 뒤로는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후에 딸이 찾아와 전하길 아들 내외가 자기들 이제 길바닥에 내쫓겨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제 딸한테도 도와달라고 했나 봐요. 물론 제 딸은 아들 내외가 저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았기에 자기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와버렸다고 해요. 부모한테 사기치는 형제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들어보니 며느리는 대기업 직장인 신용을 최다치로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서 동생 학비에 친정엄마 빚을 갚아준다고 돈이 바닥나고, 우리 아들 앞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세 원룸 하나 구해서 겨우 살고 있다네요. 뭐 어쨌든 아직 젊은 나이고 자기들 힘으로 헤쳐나갈 테니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자식으로서 최악인 둘이지만 서로 사이는 좋으니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아들 내외가 독립해서 강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싶어서 속이 후련했는데, 남편은 그동안 고열에 시달릴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들 내외에게 더 세게 말하고 무섭게 호통을 쳤지만 우리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와도 의절하고 자기 자식과도 연을 끊게 된 셈이니 그 속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전생에 자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 자식 모두 연을 끊어야 하나 푸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 어떤 위로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저 꼭 안아주었어요. 주변을 보면 돈 때문에 사달이 나는 가족들을 종종 보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뉴스나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싶어요. 돈이 어떨 때는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할게요.